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도 관계가 오래 가지 않고 금방 멀어진다고요? 잘생기고 이쁘면 인기가 많을 거라고요? 인간관계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인복이 많다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사람들이 인복 많다고 생각을 하면 인맥이 좋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인복이 많다는 말은 인간관계에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우리가 인맥 아무리 좋아도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 만나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내가 친구랑 친하더라도 그 친구가 힘들 때 내가 도와주는 경우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어요. 인복이라고 하는 건 사실 내가 그 사람과 어떤 관계냐도 되게 중요하지만 내가 친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 힘들 때 도와주는 거 아니고 그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힘들 때 내가 도와주는 거 아니거든요. 되게 재미있게 이 인복이 많다는 건 뭐냐면 인간관계의 자원, 리소스를 많이 갖고 있다는 뜻이고 그리고 나를 도와주고 또 지지해주는 사람이 주변에 많아서 내가 되게 힘들고 도움받아야 되는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도와주고 정서적으로 도와주고 조언적으로 도와주거나 아니면 정말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도와줘서 내가 멘탈이 나가는 상황에서 혹은 내가 정말 위기 상황에서 덜 흔들리고 내 삶을 제대로 나갈 수 있게 주변 사람들이 나를 제대로 세워주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내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인복은 타고나는 건가요? 아니면 만들어지는 건가요? 사실 인복이라고 하면 꼭 사주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복이 되게 많아요 막 이런 얘기를 들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되게 우연적인 요소로 인간관계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만들어 나가는 건 사실은 개인의 노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타고나는 거 저는 한 20% 정도고 만들어 나가는 거 80%라고 저는 또 여기서도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인복에는 사실 내가 원래 갖고 태어나는 성향적인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가 아니면 따뜻한 사람들을 이렇게 잘 품어주는가 약속을 잘 지켜서 그 사람과 신뢰를 잘 만들어가는가 이게 사실 성격 혹은 기질의 영역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것만으로 이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인복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의 정말 80% 정도는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쌓아나가는 자산이고 신뢰라고 보셔야 돼요. 타고나는 부분을 보면 성격적인 기질이 있어요. 따뜻한 사람, 친화성, 그리고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 즉 이런 것 자체가 사람을 끌어다니는 힘, 그러니까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냉철한 사람, 냉정한 사람보다 따뜻한 사람을 더 좋아하고요.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너무 좋아, 너무 반가워, 잘 지냈어. 그럼 손 한번 따뜻하게 만져주고 한번 안아주고 그 사람한테 관심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을 훨씬 더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들어요. 근데 모여든다고 해서 그 관계가 유지되느냐? 그게 아니죠. 내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성격의 기질, 따뜻한 친화성이고 두 번째가 가족 간의 양육 환경에 따라서 이 애착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이 애착이라는 건 부모와 자녀가 가장 처음으로 애가 딱 태어나면 세상에 처음으로 관계가 맺어지는 인간관계가 엄마, 아빠와의 인간관계예요. 그러면 엄마, 아빠와 자녀가 어떤 관계 맺은 패턴을 학습하는가에 따라서 이 학습 패턴이 평생을 가는데 이것을 이론으로 만든 게 해리 할로우의 애착이론이에요. 애착이론은 어렸을 때 부모가 자녀가 불안감을 느낄 때 아이고 너 되게 불안하구나 엄마 아빠 여기 옆에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메시지를 많이 주면 안정애착이 돼요. 그러면 성인이 되어서도 이 애착 관계가 형성이 된 이 패턴이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성인이 돼서 만난 사람들하고도 안정적으로 관계 맺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렸을 때 불안 애착인데 불안 집착 애착이 있고 불안 회피 애착이 있고 복합 애착이 있어요. 불안 집착 애착은 내가 너를 좋아하는데 왜 너는 나를 좋아하지 않아? 그럼 집착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남녀 관계만 생기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일반 인간관계에서도 집착할 수 있습니다. 친구인데도 집착하는 경우 있어요. 회피애착도 있어요. 성인이 돼서 친구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가까이 다가오면 확 밀어내는 그런 패턴을 가진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 아무리 주변에 있어도 그 관계를 유지하는 힘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안정애착인 경우는 친구가 좀 바쁠 때 있잖아요. 그런
그러면 바쁘구나, 너 안 바쁠 때 또 만나자, 그러면서 안정적으로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관계에서 큰 문제가 생기지가 않는다. 그래서 타고난 부분은 성격적인 기질과 애착, 유형으로 구분이 되고요. 만들어지는 부분은 뭐냐면 사회성과 기술이에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따뜻한 말, 그리고 배려심 있는 행동이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문화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배우고 학습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우리는 태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뢰라는 건 내 말을 지키는 것, 그리고 내가 말을 지킴으로 해서 상대방이 나를 신뢰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상대방이 나를 신뢰하는 만큼 나도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계속 쌓아나가는 것, 이게 뭐겠어요. 이 신뢰라는 건 작은 약속 지키기거든요. 그러면 이따가 1시까지 우리 만나기로 했어. 그럼 1시에 딱 나오는 친구가 있고요. 매번 10분씩 늦는 친구가 있어요. 그럼 처음에는 그래, 너 원래 10분씩 늦는 사람이니까 괜찮아, 이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3개월, 6개월, 9개월 매일 그러면요, 쟤는 원래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이 사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겨우 10분, 5분, 그것도 빨리 나오지 못하는, 약속조차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큰 약속을 지킬까요? 작은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큰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뢰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자기의 태도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들, 그리고 배려라든지 감사의 표현은 사실 사람들과의 관계를 굉장히 오래 가게 만드는 요소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뭔가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감사하다는 말 자체를 선물로 준비해서 감사합니다라는 말과 함께 주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선물까지 준비 안 해도 감사하다는 말을 잘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갔어도 내가 돈을 주고 음식을 받아오는 것도 사실 어떤 사람은 내가 돈을 줬으니까 당연히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감사합니다, 이 표현 자체가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렇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도 굉장히 이 사람의 인성을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영역들이다 보니 이런 것들을 보면 사람들은 야, 이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이 사람이랑 좀 가까이 해도 참 좋겠다, 이 사람은 약속을 지킬 사람이네, 이러면서 신뢰 자산이 축적이 돼요. 그러면서 신뢰 자산 축적이 돼야 내가 힘든 순간이 되어 있어도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도와줄까? 왜? 이 사람은 약속을 지킬 사람이니까 내가 도와줘도 나중에 반드시 갚을 거야 라는 게 다시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이기적인 이타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냐면 나를 위해서 나중에 내가 힘들 때를 대비해서 지금 현재 이 사람이 힘들 때 이타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뢰 자산은 상대방이 힘들 때 내가 도와주기도 하고, 그리고 도와준 걸 바탕으로 또 내가 힘들 때 이 사람이 도와주기도 하면서 이 자산들이 쌓이면서 이것들이 인복이 되는 거거든요. 처음 만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나한테 인복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친구 간에도 연락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연락을 안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자기가 친한 사람도 연락을 하나도 안 해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연결이 될까요? 연결되지 않아요. 내가 연락을 하지 않는데 연락이 계속 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사람은 내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내가 필요가 없어진 순간이 오면 그 사람 나한테 연락을 할까요? 연락하지 않습니다. 정말 애정을 갖고, 그리고 신뢰를 쌓고, 그리고 서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상대방한테 연락 오기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생각났을 때 전화 한번 하고, 안부 인사하고, 잘 지내는지 말하고, 그리고 궁금하니까 밥 한번 먹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이러면서 내 주변 사람들과 계속해서 만나고 연락하고 안부 묻고 배려하고, 이런 관계들에서 조금 더 관계가 심화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 이게 인맥을 만들어내는 가장 기초적인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혼자 살아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혼자 살아갈 수 없게 만들어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인간이 전두엽이라는 게 있잖아요. 뇌과학에서 많이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이 뇌가 특히 사회적인 네트워크를 많이 하는 포유류들이 있어요. 어디냐면 원숭이, 코끼리, 집단으로 다니는 그런 포유류들이거든요. 인간, 집단으로 생활해야 되는 포유류들이에요. 이런 포유류들은요, 대뇌가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대뇌가 발달해 있고 전두엽이 발달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회적인 네트워킹 자체가 사실은 머리를 굉장히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이 머리를 안 쓰는 종족들이나 포유류들은 이렇게 네트워킹 자체를 못합니다. 그리고 심리학에서는요, 사회적인 지지, 너 힘들지, 너 잘할 거야,
거야. 잘할 수 있어. 이런 말 한마디가 삶의 만족도,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 듣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자신감도 생기고 되게 행복하거든요. 행복하면 삶의 만족도가 올라가고요. 정신건강을 예측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요인이 돼요. 사람들이 아무도 만나지 않고 연결되지 않고 혼자 살잖아요. 그러면 정신건강부터 무너집니다. 그래서 혼자 살아서 행복할 수는 있지만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혼자 고립되었을 때는 굉장히 정신건강에서 문제가 먼저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러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복이라는 건 선천적인 성격도 있지만 후천적인 노력이 같이 결합돼야지 인복으로 나타나서 나한테 정말 이 사람들이 오는 거지. 인복은 그냥 원래 뭐 사주에 인복이 있는 거야 라든지, 아니면 원래 인복이라는 거 사람마다 다른 거 아니야 이래서 포기를 하면 절대 인복은 생기지 않아요. 인복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내가 태도, 행동, 그리고 관계에서 내가 신뢰를 키워나가는 그 노력들이 다 모두 쌓여서 인복이 되는 걸 기억하십시오. 주변에 딱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지금 당장 연락하세요. 잘 있었어? 뭐해? 밥은 먹었어? 지금 연락하세요. 인복이 많은 사람과 없는 사람,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인복 많은 사람은요, 관계를 단기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이다 그러면 일종의 투자처럼 계속 쌓아가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연락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하고 만나려고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무슨 관심이 있는지도 알아가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근데 인복 없는 사람은요, 그 소비만 해요. 투자가 아니라 소비만 해요. 인복이 많은 사람들은요, 먼저 다가가고 감사해요, 너무 대단하세요,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그 사람과의 약속이라든지 그 사람과 한 말을 지켜서 신뢰를 자꾸 쌓으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앞에 있으면 그 사람의 기분도 공감하고 또 배려도 하고, 그러면서 이 관계의 끈을 계속 유지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렵잖아요. 그리고 주변에서 도와주는 손길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인복이 없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잖아요. 손절 잘 당해요. 손절 잘 당한 사람 가만히 보면요, 받기만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다는 표현도 잘 안 하고요. 그리고 칭찬도 잘 안 해요. 그리고 꼭 부정적인 평가를 더 많이 하고 상대방을 깎아내리려고 더 많이 해요. 그리고 진짜 최악은 뭐냐면 필요할 때만 연락합니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느끼기에 이 사람 나를 이용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보통 인복 없는 사람들을 보면 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상대방이 어떤 입장인지도 사실 관심도 없고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신뢰 자체가 없기 때문에 혼자 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사회적인 안전망이나 지지망, 주변 사람들이 나를 지지해주지 않아요. 뭐 어차피 너 혼자 다 잘하는데 뭐 그냥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대하니까 더 외롭고 고립됨을 느끼죠. 그래서 인복 없는 사람은 다 타고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람들한테 노력하지 않고 주는 게 없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건 기브앤테이크예요. 꼭 물건을 사고 팔 때만 기브앤테이크가 아니라 이 심리학에서도 인간관계가 기브앤테이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사람한테 심리적인 지지를 보냄으로써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안정감을 얻었다면 그 사람은 다른 지식을 통해서 나한테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이 기브앤테이크가 꼭 동일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A라는 걸 주고 선물이라는 걸 주고 선물을 동일하게 받아야 기브앤테이크가 아니고, 내가 돈을 줬으니 저 사람이 행동을 해야 돼, 이런 기브앤테이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갖고 있는 달란트가 다르고 사람마다 갖고 있는 장점이 다르고 줄 수 있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따뜻함을 주고 상대방을 지식을 줄 수 있어요. 그럼 이거 자체가 기브앤테이크라서 관계가 유지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복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내가 주고받고 이런 거를 다 떠나서 결과적으로 사회적인 자본, 즉 내가 갖고 있는 자본이라는 게 돈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나를 믿고 시간을 쏟아줄 수 있는 사람, 나를 믿고 나한테 자기의 지식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 나를 신뢰하고 나를 교정해줄 수 있는 사람. 우리가 학교에서는 내가 돈을 내고 공부를 하면서 내가 교정이 돼서 인간이 나아지지만, 성인이 되고 나이가 많이 먹을수록 어느 누구도 나한테 피드백을, 나쁜 피드백을 하지도 않고, 그리고 나를 가르치지도 않아요. 하지만 인복이 있는 사람들은 그 태도로 인해서 누군가가 나한테 내가 옆에서 좀 지켜봤는데 너의 이런 점만 조금만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 훨씬 더 너의 인생이 평온할 것 같아 라고 피드백을 해주면 어떤 사람은 어디서 오지랖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기분 나쁘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런 피드백하는 것도 가스라이팅이라고 규정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한 이야기고 그 사람에게 이득이 없다면 이건 가스라이팅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중요한 소중한 우리의 사회적인 자본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을수록 내가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더 나아가서 나의 삶이 성공할 수 있는 기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사회적인 자본이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을수록 나는 인복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게 단순히 실제로 도와주는 것, 이렇게만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인 지지라는 그런 항목이 너 잘하고 있어, 너 지금 더 잘 될 거야 라는 칭찬만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 중에서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나도 공부를 하나도 안 해. 그래 놓고 성적이 안 나온다고 울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나를 아끼는 사람이라면 뭐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 울지 말고 가서 공부해. 이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고 그거를 기분 나쁘지 않게 해줄 수 있어야 돼요. 힘들지. 그래 너 되게 힘들겠다. 많이 울고 그리고 네가 지금 자존감 느낄 수 있어. 많이 울어. 그리고 오늘까지만 울자. 오늘까지만 울고 내일부터는 아침에 10시에 일어나서 과목을 우리 한번 뭐부터 할래? 과목을 체크를 해서 이거 한 다음에 너 혼자 하기 힘들면 내가 도와줄 테니까 나한테 좀 보내봐. 내가 도와줄게.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나의 사회적인 자본이 되고 나를 행동을 교정시켜서 좀 더 올바르고 발전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인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더라도 내가 담을 그릇이 안 되면 그 인복들은 다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주변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나는 인복이 많은 사람인가?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있죠. 우리 살다 보면 힘들 때 있죠. 힘들 때 내 옆에서 있어주는 사람이 있나요? 얼마나 있나요? 혹은 되게 기쁠 때 옆에서 같이 기뻐해주는 사람이 있나요? 저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사업이 매출이 막 400억씩 됐다가 한 방에 확 망하고 이런 분들 진짜 많이 보거든요. 근데 딱 망하고 반지하방에 딱 들어가 있는데 사업 많이 할 때는 그렇게 사람들이 드글드글 주변에 많았는데 망하고 나니까 단 한 명도 연락이 안 되더래요. 근데 그 전에는 그렇게 막 내가 친하다고 생각을 안 했었던 사람이 그 반지하방에까지 찾아와서 쌀 한 포대를 놓고 간다던가 아니면 힘드시죠? 그러면서 자기가 직장인이라 돈도 없는데 자기가 매출이 400억씩 됐을 때는 단돈 10만 원이 돈으로 보이지도 않았을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지하방에 딱 실패해서 들어가 있으니까 그 10만 원도 되게 큰 돈인데 직장인이 그것도 공무원이 힘드시죠? 그러면서 10만 원을 놓고 가시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망하고 나니까 진짜 친구가 보이더라는 겁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건 기쁠 때도 진짜 친구를 볼 수 있어요. 사람이 망하거나 안 좋아지고 힘들어지면 사람들은 그 사람의 불행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위장될 수 있는데요. 내가 정말로 잘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인복 있는 사람, 정말 진짜 친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은요, 같이 기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피해야 되냐면 내가 되게 잘 되니까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기에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사실은 친구 관계가 올바르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인복이 없다. 그 인복이 없다는 건 사람 볼 줄 아는 눈이 없고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제대로 쌓아나가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힘들 때 기쁠 때 곁에 있어주고 함께 힘들어해주고 도와주거나 같이 기뻐해줄 수 있는 사람이 계속 있다면 인복이 많은 사람이고 잘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위기 순간에 정말 떠올릴 수 있는 사람 수로 알 수 있는데요. 정말 힘들 때 너무 배가 고파. 밥 먹고 싶어. 전화해서 밥 사줘. 나 돈 하나도 없어. 이랬을 때 달려와서 밥 사주는 사람 몇 명이나 있으세요? 저도 힘들 때 되게 많이 경험을 했는데요. 나 인복이 진짜 많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된 게 나 지금 잔고 없어요. 밥 사주세요. 그러면요. 일주일에 내가 밥을 얻어 먹겠더라고요. 그리고 나 지금 힘들어. 그러면 진짜 통장에 돈을 꽂아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이 친구랑 나랑 그 시간이 쌓아진 그런 신뢰가 이렇게 많이 쌓였구나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부탁을 잘 못하는 성격이에요. 부탁을 해본 적이 사실 없어요. 근데 부탁하지 않아도 먼저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지 우리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저도 부탁하지 않는 성격인데도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걸 보면서 나 인복 있는 사람이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내가 성취한 일, 기쁜 일을 말했을 때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진심으로. 너무 같이 기뻐해서 너무 잘 됐어. 진짜 우리 축하주 하나 할까? 아니면 너무 잘 됐다. 이렇게 너무 같이 기뻐해 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진짜 내
내 사람들입니다. 내가 줄 때만 내 친구가 아니라 받을 때도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는가,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잘 베푸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내가 베푸는 것 때문에 친구가 돼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밥 사줄 때만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밥 안 사주고 돈 없잖아요. 그러면 친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돈 안 쓰는 순간 친구들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 내가 베푸는 거 좋아하신다면 한 번쯤은 이렇게 결제를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흐름이 다 보입니다. 그러니 내가 아무리 넉넉해도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결제하거나 밥을 사주거나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내가 계속 사주면 사줄수록 자꾸 얻어먹으려고 하고 그걸 이용하려고만 하는 사람이 자꾸 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줄 때도 있고 받을 때도 있는 사람인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이해관계 가 없어도 꾸준히 연락하고 만나고 보고 싶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필요한 사람만 주변에 두는 사람이 있거든요. 진짜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인복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과 친해지고 싶은 마음, 호감, 호기심,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남녀 관계만 호감, 호기심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인간관계에서도 이 사람 되게 괜찮네? 그럼 그 사람하고 관계 맺기를 계속 해야 돼요. 이렇게 이해관계가 없어도 꾸준히 연락을 할 수 있게끔 자꾸 틀을 만들고 모임을 만들고 뭔가 핑계를 만드는 거죠. 남녀 간에 핑계 잘못 만들면 이상해지지만 모임으로 만들어 나가면 인맥이나 인간관계가 될 수 있거든요. 서로 친한 사람들. 그래서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제 모임에 끌어들이거나 계속 소개해드리거나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복은 관계 양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을 알고 있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관계는요, 무조건 질입니다. 얼마나 나를 생각하고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생각하고 얼마나 챙기고 얼마나 신뢰가 있는가, 질과 지속성으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복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상대방과의 관계 맺음의 방식이라고 보셔야 될 거예요. 운이 좋은 사람과 인복 많은 사람은 어떻게 다른가요? 저는요, 운이 인복으로부터 시작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이 좋다 이꼴 인복 많다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사실 운이 좋다라고 하는 것과 인복 많다가 사실 미묘하게 다르긴 해요. 왜냐하면 운이 좋다라고 하는 건 통제가 불가능한 사건들을 우리가 우연히 좋게 풀린 경우를 운이라고 얘기하고, 나이를 먹으면서 운칠기삼이라고 얘기해요. 운이 7이고 기세가 3이더라. 그런 이야기들 진짜 많이 하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긴 해요. 근데 그 운조차도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될 가능성 하나를 발견해서 그거 하나 보면서 될 때까지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걸 달성하고 운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운이 한번 좋아진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방법을 알기 때문에 운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 사고방식이 긍정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이고 노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는 운은 이거를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이니까 운 나 되게 나빠. 100가지의 잘 될 일 중에서도 안 될 가능성 한 가지에 몰입해 있으면 될 일도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운이 좋은 사람이 인맥이 좋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부정적인 사람보다 긍정적인 사람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하더라도 야 그거 뭐 되겠어 이런 말 하는 사람을 주변에 둘까요? 아니면 너 잘할 수 있어 한 번 더 해봐 이런 사람을 주변에 두겠습니까? 저 같으면 후자를 주변에 둘 것 같거든요. 사람들도 똑같아요. 너 잘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봐. 여기가 좀 힘들긴 해도 이런 부분에서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 희망을 보여주고 가능성을 알려주고 거기에서 이런 방법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해서 방법도 알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옆에다 두는 거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운은 사람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운이 좋은 사람은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내가 스스로 자기 통제력을 통해서 나의 생각과 태도와 행동을 컨트롤합니다. 자기 통제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통제하기 때문에 온 기회를 포기하지 않고 운처럼 정말 신기하게도 만들어내요. 인복 많은 사람 또한 똑같아요. 사람들은 다 우연히 내 옆에 정말 우연히 스쳐 지나가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정말 괜찮은 사람들을 알아보고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하고 그 사람과 신뢰 자문을 계속 쌓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 자산이 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나의 가능성을 보면서 또 무언가 기회를 주기도 하고,
그 기회를 얻어내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운이 좋은 사람들을 보면 내 삶은 내가 만든다 라고 하는 나신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결과를 내요. 그 결과를 통해서 성공 경험을 만들고 이 성공 경험을 통해서 자신감을 얻어요. 이렇게 선순환의 고리를 자기의 삶에서 만들어내거든요. 특히 실제로 운이 좋은 사람들을 보면 기회 포착 능력이 굉장히 좋아요. 되게 우연한 사건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딘가에서 저한테 와서 이런 거 개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혹은 이런 거에 개발에 참여해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연락이 되게 많이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돈이 안 될 것 같아도 일단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거 해봤자 돈 되겠어? 이거부터 생각하는데요. 돈이 안 되더라도 합니다. 해보고 나면 결국은 그게 내 자산이 돼서 나중에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이렇게 우연한 사건 속에서 내가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서 결과를 만들어내고 성과를 만들어내잖아요. 이렇게 심리학에서도 낙관적으로 해석을 하고 긍정적인 사람이 낙관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작은 성공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감이 있고 자기 효능감이 높아져요. 즉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나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나를 믿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작은 기회들을 크게 내 기회를 만들고 운으로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운이 좋다고 이야기를 잘 하는 겁니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안 좋은 실패의 경험을 운 나빴어 이렇게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운이 좋은 사람들은 실패의 경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행착오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즉 실패가 아니라 그냥 단순 좌절이 아니라 내가 그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학습했어요. 무엇을? 실패하는 방법을 학습했고요. 이것 말고 다른 걸 하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잖아요. 지금까지 실패만 했으니까 앞으로는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재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운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 운 되게 안 좋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번에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올바른 태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신뢰 자산을 계속 쌓는 사람들이 인복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사람을 통해서 복이 오는 거고 사람을 통해서 운이 오는 거지 나 혼자 잘 사는 건 없습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 기회를 만들고요 그리고 스스로 인맥이 아니라 인복을 만들어서 좋은 사람들을 주변에 두기 때문에 그 사람들 덕분에 더 많은 기회를 얻고 더 많이 운이 좋아집니다. 그러니 운은 사람으로 들어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인복 많은 사람들의 행동 습관은 무엇이 있나요? 인복 많은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평판이 좋아요. 평판이 좋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평소에 감사 인사를 되게 자주 표현해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이런 거를 계속 기억하면서 상대방한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내가 되게 존중받는다, 별거 아니지만 너무 그것 또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도와주고 싶은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약속과 신뢰를 잘 지킵니다. 사소한 약속 그리고 작은 말도 잘 지키는데 나한테 딱히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저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이거 자체가 이 신뢰 자산이고 관계 자산이고 평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인복이 좋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다른 사람의 기쁨에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는 사람들. 이거는 뭐냐면 자존감이 높다는 뜻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좋은 일이 생기면요 시기 질투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질투 안 하고 너무 잘 됐다고 칭찬과 인정을 잘하는 사람들, 연구를 보면 다른 사람의 성공을 함께 기뻐하는 태도가 이 관계 지속력을 높인다라는 연구가 있거든요. 그러니 다른 사람의 좋은 일을 정말 진심으로 축하를 해주세요. 그리고 인복이 있는 사람들 보면요 먼저 잘 베풀어요. 계산을 하지 않고 도움도 많이 하고요 추천도 아끼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만약에 100명한테 베풀었다고 친다면 그 사람한테 직접 다시 돌아오는 걸 생각을 하고 베풀지 않아요. 기부를 한다거나 공익법인을 한다거나 아니면 봉사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활동들도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냥 주변에서 뭐 도와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걸 돈을 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도와주고 알려주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되게 좋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한테 직접 갚으려고 하시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한테 갚지 마시고 저는 할 수 있는 걸 갚았으니 세상에다 갚으세요. 나한테 직접 갚으실 일이 제가 볼 때 없으니 선생님이 하실 수 있는 걸 세상에다 갚으시면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저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도 세상에다 갚으면서 또 베풀게 되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나한테 갚지 않아도 이 사람이 다른 데에서 베푸는 걸 보잖아요. 그럼 그걸로 이미 나한테 보상이 되는 거니까 이거 자체가 주고받음, 그러니까 기브앤테이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베푸시는 분들 100명한테 베풀어도 나한테 한 명 잘 안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 한 명이 진짜 인복이 돼서 돌아옵니다. 연락이나 관심을 꾸준히 유지해요. 특별히 목적이 없어도 잘 지내고 있어? 왜 생각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안부도 묻고 잘 지내냐고도 하고, 그래서 힘들 때 도움을 받는 건 이런 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인복이 많습니다. 인복 많은 분들은 타인을 존중하는 언어들을 많이 씁니다. 인복 없는 사람들이 뒷담화라든지 폄하를 한다든지 이러거든요. 막 후려치기 막 한다고 하잖아요. 이런 걸 하는데요. 정말 인복 좋은 사람들은 항상 좋은 얘기하고 존중하고요, 칭찬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장점을 더 먼저 보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인 부분을 더 먼저 보게 되면 칭찬과 존중을 더 먼저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말투 자체가 신뢰와 호감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인복이 많은 사람은요, 의식적으로 이런 행동들을 많이 하기도 하고 의식적으로 하다 보면 무의식으로 내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만족도를 높이고 신뢰 자본을 쌓는 핵심은요, 감사, 신뢰, 베품, 존중, 이런 것들이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인복이 많은 사람들은 감사하다는 말 먼저 하고요, 그리고 약속을 지키고 먼저 베푸는 습관 덕분에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머무릅니다. 인복이 많은 사람은 배우자도 좋은 사람을 만나나요? 좋은 사람 만날 가능성이 높기는 하겠죠. 왜냐면 좋은 사람이니까 자꾸 좋은 사람들을 주변에 소개를 해주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사람을 소개를 받을 땐 보면 그 사람의 결이라든지 그 사람의 인품이라든지 그 사람의 격을 보면서 소개를 해주잖아요. 근데 좋은 사람을 보면서 야, 이 사람하고 비슷한 결을 갖고 있고 비슷한 인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참 도와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좋은 사람들을 만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소개를 받는 사람도 검증된 좋은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관계 유지 습관이 있기 때문인데요. 감사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니까 배우자 관계에서도 갈등이 줄어들겠죠. 좋은 사람을 만나도 놓치지 않고 오래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추천, 즉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으면요, 좋은 인연을 많이 추천해요. 인맥은 결국 사람이 연결해 주기 때문에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내가 좋은 사람이니까 좋은 사람 만날 거야 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세상의 사람들은요, 잘 베풀고 잘 친절하게 대하고 사람이 선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옆에 그 사람을 꼭 착취하고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반드시 붙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인복이 많아도요, 자기가 사람 볼 줄 아는 안목이 부족하면 좋은 배우자도 놓칠 수 있고요, 그리고 나쁜 사람도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주변에 두다가 말 그대로 착취당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 안목이 중요해요. 내가 사람을 볼 때, 혹은 내가 사람과 인간관계를 할 때 되게 중요한 영역들을 상대방도 갖고 있는가, 인성이 있는가,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가, 이런 사람들을 내 주변에다가 두려고 노력해야 정말 유유상종이라고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인복이 되어서 정말 네트워크가 강해지는 거지. 나는 약속 지키는 게 중요하고, 나는 신뢰 쌓는 게 중요하고, 내가 연락하는 게 중요하고, 배려하는 게 중요하고, 베푸는 게 중요한데 상대방 받기만 하고 베풀지 않고 더 달라고 하고 필요할 때만 연락을 해요. 근데도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니까 계속 그 관계를 유지해요. 그럼 뭐가 돼요? 착취자와 피착취자의 관계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선하고 괜찮은 사람들이 정말 기준이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 이렇게 보게 되면 오히려 착취당하는 관계로 넘어갈 수 있으니 사람 보는 눈을, 사람 보는 안목을 키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인복이 많은 사람일수록 결혼해서도 더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지만, 단 사람 보는 눈은 키워야 된다. 그래서 인복 많은 사람은 배우자도 좋은 사람 만날 가능성도 높고, 좋은 사람을 끌어당기고 좋은 사람을 소개받고 끝까지 지켜낼 힘이 있기 때문에 인복 좋은 사람이 결혼도 잘할 확률은 높겠죠. 그것 또한 자기의 능력이고 자기의 노력이다. 요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